자, 산과 염기, 산화, 환원에서요. 이렇게 지우고 시작해야겠지? 자, 산과 염기, 산화, 환원에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자, 기본적인 정의 개념부터 잡읍시다. 산과 염기, 산화, 환원에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짝 공면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는 통합과학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화학 선생님들이 이 파트를 가리키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까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까지를 이해할 수 있게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라는 것은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자,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제공해 주는 녀석이 산이에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화학 반응 시 양성자를 남한테 주는 녀석이 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한 이 양성자랑 이 수소이온이랑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반응을 할 때 양성자를 남한테 주는 녀석. 이 산이다.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제공해 주는 게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되는 염기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수용액에서 OH- 이온을 제공하는 녀석이 염기라고 한 반면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화학 반응 시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녀석이 염기다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을 이해하자면 봐봐. 지금 요 밑에 적어 놓은 것들 염산, 질산, 황산 가장 대표적인 강한 산성 물질들이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될 때 H 플러스 이온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 말고 뭐 H2CO3, CH3COOH들도 공통적으로 뭐 H 플러스 이온이 다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음이온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아레니우스 염기에서는 이런 거지. NaOH, KOH 요 세 개가 아레니우스 염기예요. 어떻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CaE 플러스랑 EOH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 화학 반응 시 이 양성자 즉 수소이온의 움직임이 산염기를 결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얘입니다. 암모니아. 대표적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예요.
봐봐. 염기라고 하지만 암모니아 기체에는 여기에 보듯이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근데 얘가 염기가 되는 이유는 얘가 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돼. 봐봐. 요게 암모니아 분자 구조죠. 맞지? 얘는 O 이중결합에 H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얘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반응을 할 때. 어떻게?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H 플러스 이온이 일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요렇게 되는 얘가 NH4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까지 모두 다 가져간 저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들어간 얘가 얘가 OH-이온.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봐봐. 얘는 H 플러스를 받았고 물은 H 플러스를 줬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염기, 얘가 산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여기서 학교 화학 선생님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짝산짝염기라는 화원에 가서도 좀 어렵게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들고 오는 수가 생기는데 그 경우는 뭐냐? 짝산짝염기 개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 역반응 가는 게 짝반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역반응으로 가려면 요 H 플러스를 얘가 여기로 넘겨줘야 되잖아. 이제는 맞지? 그럼 얘가 뭔다? 얘가 뭐다? H 플러스 주개가 될 거고 역반응일 때는 얘는 H 플러스 받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다? 짝산, 얘가 짝염기가 되는 거야. 뭐의? 얘의 짝산, 얘의 짝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염기 기본 정의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 빨리 정리,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산의 공통성질입니다. 산이 가지는 공통성질이고 따라서 얘는 H 플러스 이온이 가지는 성질이 돼요. 산의 공통성질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맛이 신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해골입니다. 금속 성분의 산을 만나게 되면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탄산염이 산을 만나면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산염은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등등등 소위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여기에요. 자, 주요 지시약 색깔을 산으로 해서 외운다면 BTB 노랑, 페놀프탈레인 색깔 없음, 메틸오렌지 빨강, 리트머스 파랑을
빨강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H 플러스 양이온이기 때문에 자, 전기분해 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색깔이 번져 나간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요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산성이 가지는 각자의 성질들은 이제 음이온의 성질들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염산 같은 경우 휘발성이 강하다. 질산 같은 경우 빛을 만나면 분해된다. 진화항산 같은 경우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17도 이하에서 고체 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사실은 음이온의 성질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산과 반대인 염기의 성질, 염기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염기의 공통 성질이 될 것이고, 따라서 염기의 공통 성질이라는 말 자체가 뭐다? OH-이온의 성질인 거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쓴맛이 납니다. 사실 동물에게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데 쓴맛이 난다는 건 독성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단백질을 용해시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금속이나 탄산염을 녹여서 기체를 발생했다면 그냥 염기성은 단백질을 용해하는 성질이 있다는 게 기본이고요. 지시약으로서 BTB의 청색, 페놀프탈레인의 빨간색, 메틸 오렌지의 노란색, 리트머스의 색깔은 빨강을 파랑으로 바꿔주는 것이 염기성입니다. 얘는 당연히 뭐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전기분해 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요 지시약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케이? 이게 이온식 변하는 것 자체보다도 얘네들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pH라고 하는 개념만 간단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원래 25도C 기준 25도C의 물, 여기서는 증류수겠죠. 증류수는 물 분자가 극히 일부 이온화되어 존재합니다. 뭐로 존재하냐면 H3O 플러스하고 OH-로 분해돼서 사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쓴 이 H3O 플러스 옥소늄 이온이 얘가 수소 이온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물 분자에 양성자 붙은 거. 얘가 이거. 원래 이게 물 분자잖아. 여기에 요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붙어 있는 요 구조. 그래서 얘가 수소이온의 역할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물 1리터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라는 개가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농도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가 될 거 아니야. 얘를 농도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화1 시작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요 값이 되는데 이거를 상징하는 게 요게 이제 뭐냐면 얘의 몰 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의 몰 농도이기도 할 거다? OH-이온의 몰 농도이기도 하겠죠. 물 분자가 쪼개지면 하나는 H3O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OH-가 되니까. 근데 물의 이온화 상수라 그래가지고 KW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 이게 무슨 소리다? H3O 플러스 이온 농도랑 OH 마이너스 이온 두 개 곱한 값이 얘랑 얘랑 두 개 곱한 값이 25도씨에서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 말은 중성인물에서는 얘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지. 중성에서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pH라는 것의 정의를 마이너스 로그 미수가 10일 때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성일 때 7이 나오는 거예요. 중성일 때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니까 pH 7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중성일 때 pH도 7? 그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 미수가 10에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 얘도 7이 나오겠죠. 그지?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요거 두 개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로 고정이 된다는 거야. 이온화 상수라는 말. 그 말은 뭐다? 얘가 만약에 농도가 진해져서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까지 증가했다면 1000배 증가한 거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로 갑니다. 얘가 늘어난 걸 줄이기 위해서 얘가 반응해서 줄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개 곱이 14가 되게. 그래서 pH 값과 pOH 값의 합이 얼마가 되게? 14를 맞추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얘는 pH가 얼마로 나올까? 요 농도가 되면 pH가 4인 거죠. 그럼 여기 pOH는 10인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pH가 7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산성. pH 값이 7보다 크면 염기성. 1 차이가 수소 농도 몇 배 차이? 10배 차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pH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액 같은 경우 얼마나 강산성인지 알겠지? 왜? 위액에서 염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기 하수구 뚫어뻥 얼마나 강력인지 알겠죠? 하수구 막히는 거 결국 우리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잖아. 거기에 저 강력기 용액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 단백질을 녹일 수 있다. 그래서 하수구 막힌 걸 뚫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중화 반응이란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라는 거를 만드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일반적인 특징은 열 에너지가 생성물 쪽에 존재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본다고 한다면 산의 H 플러스 이온, 염기의 OH 마이너스 이온의 결합으로 물과 열 에너지가 나는 게 실제로 반응하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BA라는 이 이온 결합 화합물 수요, 얘가 이제 염이 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면 염이 바로 염화나트륨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중화점 찾는 게 목표가 되는데요. 근데 이 중화점 찾는 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지시약으로 찾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지시약으로 찾는 게 문제가 되냐면 메틸오렌지의 경우는 실제 중화점보다 훨씬 오른쪽에 빨간 색깔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틸오렌지의 산성이 빨간색이고 중성 염기성이 노란색인데 그 이유는 실제로는 중성보다도 꽤나 어느 정도 떨어진 pH에서부터 산성 색깔이 나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pH 7을 기준으로 꽤나 염기 쪽으로 가서 빨간색이 나와요. 여기는 색깔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메틸오렌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중화점을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산성 용액에 염기성 물질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게 되냐면 실제 중화점인 곳은 떨어진 뒤에 떨어뜨린 부분이 빨갛게 변했다가 투명하게 싹 퍼져갈 거거든. 그때 빨간색으로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시점이 여기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화점을 찾는데 지시약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나마 BTB를 그나마 많이 쓰는 게 BTB는 딱 중화점에서만 녹색을 띌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산성이 되면 노란색, 조금이라도 염기성이 되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간단 말이야. 색깔이 3단계로 변하면서 중화점 부근에 녹색이 나오니까 그나마 맞출 수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중화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 두 번째, 온도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봐봐. 산을 그냥 HA라고 쓸게요. A는 음이온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같은 농도의 산과 염기가 6mm씩 있는 곳에 염기를 0, 2, 4, 6, 8을 붓는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 잘 보세요. 실제로 얘는 다 6부피를 넣었으니까 실제로 이온의 개수는 6N개가 들어가겠죠. 부피, 농도가 같다고 치면
그리고 얘는 0, 2, 4, 6, 8이니까 빵개 2개, 4개, 6개, 8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 실험은 뭐냐면 일정량의 산성 요객에 염기성 요객을 조금씩 2mm씩 계속 넣는 실험과 같은 실험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시간대별로 2mm씩 넣거나 아니면 그냥 시험관 15개 쫙 깔아놓고 한 번에 빵 2, 4, 6, 8 넣는 거나 같은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 그 실험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이온이 되는 게, 자, 얘가 빵개가 되면서 얘가 4개가 되죠. 2개씩 같은 개수가 반응할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물이 빵개 2개 반응한 거지. 자, 여기서 빵개가 되면서 4개 반응해서 2개만 남죠? 그럼 여기 4개 반응한 거잖아. 빵개가 되면서 여기도 빵개가 되면 여기 6개 반응한 거죠. 여기는 얘가 2개가 남고 얘가 빵개가 되지. 맞지? 실제 반응한 거 6개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H2O의 개수는 뭐에 한 것 같다? 발열량과 같죠. 실제로 열을 방출한 양과 같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 뭐 남아있는 이온 개수를 따지면 12개, 12개, 빵 6, 8, 2, 16개가 되겠죠. 자, 요 내용을 볼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화점인 66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발생한 열의 양은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런데 온도는 꺾입니다. 왜냐하면 요 부근에서 차가운 실험 시약을 더 많이 탄 효과가 나는 거잖아. 물 더 탄 거잖아요. 물을 데펴 넣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진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온수를 봐보세요. 이온 개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실제로 전기 전도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쌤 이온 개수가 같은데 왜 전도도가 줄어드나요? 물이 증가하죠. 맞지? 실제로 발생한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도 개념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온수 증가로 증가하는 거고, 여기도 물이 증가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지. 결국은 뭐다? 요 꼭지점이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되는 거죠. 온도가 최고인 점, 전기 전도도가 최저인 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기준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야기를 할 때 페이크를 준다면 뭐 가지고 페이크를 넣으면 어렵게 될까? 꺾이는 지점이 같은 부피가 아닐 때 있겠죠. 꺾이는 지점이 같은 부피가 아니라는 말은 섞은 두 용액의 농도가 지금은 우리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잡은 거잖아. 같다라고 가정하고 잡은 거지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이제 요 이온 개수 있잖아. 이온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 하나와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중화점을 기준으로 보세요. H 플러스 이온은 감소하죠.
A-이온은 계속 일정한 양이지. B 플러스는 애시당초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 OH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맞지? 여기가 뭐다? 중화점이다. 그리고 이 두 이온이 뭐다? 구경꾼 이온이다. 알겠어요? 요 그래프 모양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에선 당연히 그 밑에 생활 적용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초밥이나 김밥 같은 거에 넣어주는 식초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왜? 음식이 부패할 때 나오는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 말은 산성에 절여 놓으면 부패하는 물질이 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더라도 어떻게 된다? 중화 반응이 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리겠지. 그러니까 음식이 덜 상하는 거죠. 옛날에 김밥, 마녀김밥인지 마약김밥인지 거기서 단체 식중독 떴던 이유는 단무지 대신에 그 브랜드가 단무지 큰 거 넣는 대신에 계란지단 얇게 쳐가지고 되게 많이 넣어주는, 그래서 맛있다라고 하는 김밥인데, 기본적으로 달걀지단은 여름에 잘 상하잖아. 달걀 구워서 얇게 펴놓으면 당연히 잘 상하잖아. 세균도 많이 빨리 오염되기 좋고. 그리고 단무지를 안 넣은 거야. 그럼 산성이 빠지니까 상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빠르죠. 그래갖고 식중독 걸리는 거야. 원래 일본 초밥이나 우리나라 김밥에 단무지 들어가는 거는 보존식인 겁니다. 오랫동안 들고 다녀도 덜 상하라고 넣는 거예요. 반대로 신김치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섞으면 신맛이 좀 줍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은 없어. 쓴맛이 섞이니까. 그리고 횟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횟집.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생선회 위에다가 레몬즙 짜주는 횟집.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횟집 횟상에 누워 계신다는 겁니다. 왜? 방금 내가 밑에서 사들고 올라온 고기면 레몬즙을 뿌릴 필요가 없죠. 방금 죽은 건데 상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죽은 지 좀 되신 분이면 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식초 뿌리는 거야. 봄이나 여름, 그러니까 봄철에 밭을 갈 때, 겨울을 지내고 봄에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밭 갈 때 보면 굴껍질이나 조개껍질 혹은 석회가루를 뿌려가면서 밭을 갈아엎는데, 그건 뭐냐? 화학 비료가 전부 다 산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화학 비료를 주는 거 있잖아요, 밭에. 산성들이 많단 말이야. 요산, 인산, 칼륨. 칼륨은 그나마 좀 염기성이 가깝긴 한데, 산성 물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토양이 산성화되니까 탄산염, 석회가루 같은 거 뿌리면 얘네들이 약염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엎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중화도 되고 걔네들이 무기염료의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밭이 거름져지는. 곤충독은 거의 다 아세트산이나 포름산 같은 산성독입니다. 그러면은 곤충한테 쏘였을 때 뭘 발라야 된다? 약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 같은 거 바르면 응급조치가 되겠죠. 속 쓰릴 때는 위상과다니까 제산제인 약염기성 물질을 먹어서 속을 가라앉히는 거고, 이런 것들의 예시도 같이 보면 됩니다. 실제로 화원에서 중화 반응은 뭐가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화원에서는 NMV 요거 세 개를 곱해서 같아지는 점이 중화점이라고 해요. N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산이 일가산이냐 이가산이냐라는 겁니다. 한 분자를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 한 개 나오는 놈이냐 두 개 나오는 놈이냐가 N. 가운데 있는 M은 아까 배운 몰 농도 있죠. 똑같은 부피 안에 입자수가 많냐 적냐.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V는 부피예요.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산의 가수는 대부분 일가산, 일가염기 가지고 합니다.
아니면 이가산, 이가용기를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황산하고 수산화칼슘 잘 안 쓴단 말이야, 중화반응식에. 황산이나 수산화칼슘, 탄산 같은 경우만 이가산인 거예요. 대부분 1가지, 수소이온 하나 나오잖아. 그거를 쓰고 농도와 부피의 곱이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입자수를 중화반응 그림에서 입자 이온 개수, 이온수의 그 모양 있잖아. 그걸로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피당 몇 개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농도라는 건.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같은 입자가 들어가면 중화반응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점. 알겠죠? 중화반응은 여기까지.